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이템 뷰에 있는 이런 이미지 뷰라든지 텍스트 뷰라든지 이텍스트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참조 변수를 가져와야 돼요. 참조 변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이미지 뷰 해서 이미지 뷰에다가 find view by id 하시면 되죠. view by id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은 여기 아이템 뷰 하나하나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을 찾는 거예요. 컴포넌트들을 하나하나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템 뷰 find view by id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r.id 이미지 뷰의 아이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뷰 텍스트 뭐라고 할까요? 네임 구분해줘야 되니까 그죠? 아이템 뷰 find view by id r.id 텍스트 네임 아이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다르게 하셨으면 여러분들한테 맞게 하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 지금 설정해 놓은 아이디를 쓰셔야 됩니다. 텍스트 로케이션 아이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찾았죠, 세 개 다 찾았습니다. 예. 이 지금 겟뷰는 이 아이템 뷰 하나 할 때마다 지금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이 포지션에 있는 걸 꺼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네이션 리스트에 get position 이렇게 하시면 이제 네이션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네, 꺼내면 바로 네이션이죠. 우리가 이렇게 제네릭으로 네이션을 하겠다고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꺼내면 바로 제네릭 네이션 타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까요? 스트링 네임은 네이션의 네임이죠. 그냥 바로 쓸게요. 여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텍스트 name.setText 네이션의 네임이 되겠고요. 텍스트 로케이션 setText 네이션의 로케이션 텍스트 이미지 뷰.set 리소스 이미지 리소스 얘가 이제 네이션의 이미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레이아웃 인플레이트를 가져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아이템 뷰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죠. 만든 다음에 그 아이템 뷰 안에 지금 만들어진 아이템 뷰 안에 이제 이미지 뷰도 있을 거고 텍스트 뷰도 두 개가 있겠죠. 우리가 그 레이아웃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걔들의 참조 변수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아이템 뷰 안에 있는 걸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꼭 아이템 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하나 꺼냅니다. 꺼내서 여기 우리가 찾은 텍스트 뷰들하고 이미지 뷰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제 데이터들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데이터들이 이렇게 데이터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동작 잘 하죠?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어댑트를 다듬어 볼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동작을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우리가 레이아웃 가지고 이런 아이템 뷰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이템 뷰 안에 있는 지금 컴포넌트들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에요. 작업들이라서
이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바일에서는 리소스가 뭐 컴퓨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전제로 만들었어요. 재활용.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든 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뭐 한 15건 정도 되는데, 그죠? 이런 데이터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만약 우편본을 검색을 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겠죠? 그럴 때 쓰이는 이런 것들 다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앱이 이제 성능이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캡뷰 호출하실 때, 캡뷰가 호출할 때, 이제 여기 컨버터 뷰라는 게 넘어옵니다. 뷰 타입인데, 얘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호주 이런 것들은 화면 뒤로 가버리죠. 화면 뒤로.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만들어 두는 게 아니고, 만들어 두거나 뭐 삭제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통에다가 딱 쌓아놔요. 재활용통에다가. 예, 놓고 있다가, 리스트 뷰가 캡뷰를 호출할 때 거기서 하나 꺼내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이제 데이터만 바꿔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재활용이 잘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주병을 들 수 있는데, 그죠? 여러 회사에서 소주병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재활용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주병을 재활용할 게 있으면 그 병을 하나 그냥 받아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 받아서 거기다가, 라벨만 딱 바꿔 붙여서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죠. 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안 해도 되고 데이터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재활용할 게 없다면, 그죠? 첫 번째 앱이 처음에 실행될 때, 그죠? 처음에 앱이 실행될 때 호주 거를 이제 리스트뷰가 호주 거를 달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때 없으니까 재활용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여기다 뭘 주냐면 없다는 의미로 너를 줍니다. 너를 줍니다. 없으니까 너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너일 때는 만들어 줘야 되고 너이 아닐 때는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if 해서 이제 널인지 체크를 해야 되죠. 예, 먼저 널이냐 널이냐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죠? 얘는 이제 아이템 뷰가 아닌 얘 변수명이 와야 되죠.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가 넘어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얘들도 다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얘들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재활용할 게 있으면 얘는 안 한다는 거죠. 안 해서 굉장히 성능적으로 이제 좀 좋아지는 거죠. 아까 앞에 했던 방식보다는.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이제 똑같습니다. 동작은 똑같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모두 하지 않고 없는 것들만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좀 개선됐을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표가 안 나죠. 데이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크게 안 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find view by id를 지금 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없는 것들만 하는데 지금 find view by id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은 얘들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재활용되는 애들은 이미 한번 이 과정을 거쳤죠. 그죠? 예, 거쳐서 이제 사실은 할 필요가 없지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얘들이, 지금 파인드 비바이드를 해서 참조 변수를 가지고 왔지만, 그게 지금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저장시킬 거예요. 저장시킬 거고, 그래서 그 저장할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그 클래스는 관례적으로 viewhold라는 클래스 이름을 씁니다. viewhold라는 클래스 이름 쓰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아이템 뷰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 다 선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 하나 있고, 그죠? 네, 이미지 뷰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텍스트 네임
텍스트 뷰와 텍스트 로케이션 이렇게 이제 선을 해 놓을게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 인플레이션 할 때 얘들을 find view by id에서 여기다 다 저장해 놓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비홀드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그 선언을 해 주십시오. 비홀드 타입을 홀드라고 하나 선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홀드는 new 비홀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찹자 변수를 가지고 오는 이쪽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미지 뷰가 아니고 홀드.이미지 뷰고요. 얘도 홀드.텍스트 네임, 얘도 홀드.텍스트 로케이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홀드에 각각의 지금 멤버 변수에 얘들의 이제 참조 변수들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참조 값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홀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없을 때잖아요, 없을 때. 그러면 여기 재활용할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을 때는 이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지금 홀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컨버터 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네, 지금 그냥 또 지나가 버리면 다시 홀드는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버터 뷰에다가 얘를 담아줄 거예요. 얘를 담아줄 거예요. 좀 컨버터 뷰에 호주머니가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다가 홀더를 이렇게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set태그라는 애입니다. set태그. 보시면 set태그는 이제 두 개가 오버로딩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처음에 요것만 쓸 거예요. 한 개만 이제 담아줄 거면 요거 쓰시면 되고 여러 개를 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쓰시면 되겠죠. 네, 우리는 한 개니까 얘를 담고요. 홀드를 할 거예요. 홀드. 그러니까 set태그의 뭐 주머니 같은 데다가 홀드를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오브젝트. 그러면 이제 만약에 캡뷰가 호출될 때 여기 재활용할 수 있는 애가 실려온다. 그죠? 그럼 여기 else가 실행되겠죠.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홀드는 컨버트 뷰에 아까 우리가 set태그를 통해서 그 담아준 홀드를 꺼낼 거예요. 그러면 꺼내는 거는 뭐냐면 get태그예요. get태그고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담아놓기 때문에 이제 get태그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 개 담았으면 get태그에 보시면 또 다른 애들이 있죠, 그죠? 다른 애들이 get태그가 보시면 두 개 오버링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set태그 할 때 두 개 오버링 되어 있듯이 얘도 이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우리는 하나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get태그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데 get태그가 당연히 오브젝트 타입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타입이 안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형 변환을 해줍니다. 뭘로? 뷰홀드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컨버터 뷰 처음 만들었을 때 여기 홀드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잖아요. 잔여 변수 값들이. 그럼 여기서 꺼내기만 하면 이 홀드 안에 이미지 뷰, 홀드 안에 텍스트 네임, 홀드 안에 텍스트 로케이션 그것들이 다 있는 거죠. 예,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역시 뭐 바뀌는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일단 이제 성능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된 거죠. 네. 성능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댑터를 쓰실 때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활용 개념을 꼭 담으셔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실은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 했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뭐 초보 개발자들은 처음 했던 방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아마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리스트 뷰보다는 리사이클러 뷰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하게 이제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권장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어댑터를 만들 때 무조건 재활용 개념이 들어가게 이렇게 강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보시고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보시면 그때는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댑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리스트 뷰에다가 이제 on 아이템 클린 리스너를 한번 달아볼 거예요. 예. on 아이템 클린 리스너 리스트 뷰는 on 아이템 클린 리스너를 쓰거든요. 예. 클린 리스너는 리스트 뷰를 클릭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on 아이템 클린 리스너를 사용하고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익명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리스너를 설정하게 되면 new 해서 on 아이템 클린 리스너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주죠. 만들어 주고 여기 항상 이 콜백 메소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호출되는 것들은 항상 뭘 잘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에 매개 변수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매개 변수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 짤 수 있게 값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값들을 집어넣어 주고요. 자, 여기서 어댑트 뷰는 이제 리스트 뷰가 실려오는 거예요. 여기 얘가 실려오는 것이고, 뷰는 뭐냐면 여기 하나의 아이템 뷰가 실려오는 거예요. 하나의 아이템 뷰. 클릭된 하나의 아이템 뷰가 실려오는 거고요. 포지션, 포지션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선택된 게 어떤 몇 번째인가를 실어오는 거예요. 선택된 게 몇 번째인가. 그리고 이제 롱 아이디는 우리 아까 어댑트에서 여기 요거 있었죠, 그죠? 예, 요게 요 값이 실려와요. 그럼 지금은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포지션이나 아이디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예, 한번 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예. 자, 토스트 타입. toast.make text 해서 여기에 이제 컨텍스트에 들어오는데 디스 넣으시면 돼요. 디스 넣으시면 안 되죠, 여기에. 자, 여기에 컨텍스트가 디스를 넣으시면 디스가 지금 현재 여기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만든 익명 클래스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액티비티 이제 그 컨텍스트가 와야 되기 때문에 main activity.this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여줄 것은 이렇게 해볼게요. 네임에 포지션 나라 이름을 이제 토스로 뿌려주게 이렇게 할 거고요. toast.short 하셔가지고 이제 하면 토스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토스를 실제로 이제 나오게 하려 그러면 항상 show 메소드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show 메소드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국가 이름이 이렇게 뜨죠. 그런데 클릭하면 얘는 바로 반응하진 않아요. 원래 앞에 애가 있으면 앞에 시간 우리가 듀레이션을 렌스 쇼트라고 했죠. 그럼 그 시간을 다 쓸 때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앞에 게 끝나야 뒤에 게 나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앞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커스텀 레이아웃을 주로 한번 만들어서 다양한 어댑터를 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어댑터를 우리가 커스텀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현업에서는 단순히 보여주는 거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어댑터를 따로 만들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코드는 이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한 3번 정도만 해보시면 아마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이제 반복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기본 교육 과정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영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